안녕하세요. 자, 오늘 방송은, 급히 제가, 오전에 일 처리를 좀 하고, 방송하기 위해서 지금,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오시면 채팅창에, 인사하시고, 함께 시간을 보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채권금리가, 10년물 같은 경우는, 4.8%를 넘겼습니다. 자, 여기 4.81에 끝난 걸로 지금 나오고 있죠, 오늘. 미국 시간 10월 3일 4.8. 그래서 이렇게 넘어가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네, 미증시가 그냥 폭락을 했어요. 그냥 폭락했어. 자, 다우존스 같은 경우도 지난 3월 이후 거의 한 반년 만에 최대 낙폭을 이제 보였어요. 430포인트. 나스닥도 크게 많이 빠졌고요. 빅스도 장중에 20을 넘겼었어요. 장중에 20.48로 갔다가 살짝 조금 내려왔는데 지금 채권 시장이 불안합니다. 불안해요. 4.8이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쵸? 근데 이제 그 안타까운 거는 그쵸? 그동안 한 2, 3주 정도 됐어요. 2, 3주 정도 보면은 그 금리가 이제 하락할 것에 베팅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게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뭐 유튜브나 또 뭐 애널리스트들 전문가들 얘기를 듣고 이제는 금리가 이 정도면은 이제 뭐 하락 베팅도 뭐 괜찮지 않겠나 뭐 이런 뉘앙스의 얘기를 많이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TMF나 TLT 이런 종목을 엄청나게 많이 매집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건 TMF예요. TMF 같은 경우는 이제 5일치를 보고 있는 게 5일 동안 13.6%나 폭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달로 보면은 26%나 폭락했어요. 한 3, 4주 정도 하면 한 달로 봐야죠. 그럼 그 금리가 다시 꺾일 거를 기대하고 베팅한 사람들은 지금 그냥 앉아서 26% 마이너스가 지금 손실이 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반등도 없어요. 반등도 없어. 이게 되게 무서운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TLT도 보면은 5일 동안 추석 전부터죠. 5% 빠졌어요. TLT 같은 경우. 그쵸? 이거를 한 달로 보면은 한 달 동안 9%나 크게 하락하는 모습 보였고 중간에 보면은 네. 반등 구간이 없이 그냥 계속 떨어졌어요. 그만큼 지금 미국의 국채 시장은 네. 하락은커녕 얼마나 더 올라갈지 모르게 강하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렇죠? 강하게 올라가고 있어요. 이런 게 되게 불안한 거예요. 이런 게. 네, 저스틴님 안녕하시고요. 준님도 반갑습니다. 자,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들어오시면은 기본적으로 좋아요는 예의라고 생각됩니다.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보자.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해외 주식 서해개미 고위험 레버리지 펀드 집중 매수 이런 게 있고 요걸 좀 크게 보자면은 크게 보자면은 1위부터 10위까지 있는데 이 메트로라는 그 메트로 서울 사이트에 있는 기사예요. 그래서 보면은 QQQ를 울트라 프로 QQQ를 많이 샀고 이거 상승에 베팅하는 거죠. 근데 아이온큐 뭐 양자 컴퓨팅 관련된 왜 갑자기 이걸 많이 사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서학게임이라면은 아마 유튜브도 많이 보실 것 같은데 유튜브에서 아이온큐를 엄청나게 또 홍보를 했나 봐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 다음에 보면은 그 트레저리 불 저 SHS
SHS라는 것도 있나 봐요. 한번 볼까요? 나 처음 보는데, SHS. 아닌가? 내가 잘못 봤나? 뭐 아시는 분들 알려주세요. 이 티커가 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상승. 그러니까 그 채권이 다시 금리가 하락하는 쪽에 베팅한 거죠. 그다음에 세미컨덕터 쪽도 불. 그쵸. 반도체 쪽이 올라갈 거에, 많이 베팅했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 20년 Year Treasury Bond ETF iShares. 요게 아마 TLT일 거예요, 이게. 요게 있고, 그다음에 또 US Treasury Bond가 엔화가 싸니까 엔화 JPY로 해지를 ETF. 와, 참 독특한 걸 많이 사네요. 그쵸? 이것도 많이 샀고, 그다음에 보면은 리얼티 인컴? 이거 리츠 아니에요? 난 리얼티 인컴 이거를 왜 이렇게 좋아하는지 모르겠어. 또 한국의 서학개미, 그러니까 해외 주식하는 국내 투자자들 왜 리얼티 인컴을 그렇게 사랑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뭐 리치니까 배당을 뭐 높게 좀 주겠지만은 아마 평가액은 아마 떨어졌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왜냐면은 예전에 작년인가 제 지인이 이렇게 만났는데 뭐 자기가 뭐 이렇게 유튜브 보면서 뭐 샀다는 뭐 종목을 뭐 이렇게 보여주는데 리얼티 인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이걸 사느냐? 하여튼 몰라 뭐 유튜브 보다 보니까는 뭐 이거 괜찮다고 해서 샀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무슨 얘기했냐면은 이거는 빼세요 그랬어요. 이거는 빼시라고. 리얼티 인컴은 빼시라고. 하여튼 뺐으면은 돈 벌었겠죠. 돈 세이브를 했겠죠. 네. 그 다음에 TDYL, TSL 이건 모르겠어요 뭔지. 그 다음에 엔비디아를 샀고 UNH,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 이렇게 10위. 9위, 10위는 건강한 투자를 했고 1위부터 8위는 약간 그 도박 성향이 좀 보이는 그런 투자를 한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쵸? 그럼 아이온큐 한번 봅시다. 아이온큐가 뭐예요? 아이온큐 좀 주가가 양자 컴퓨팅. 아이온큐. 이게 추석이니까 언제야? 이게 9월 26일부터 10월 2일까지니까 이때로 한번 봅시다. 그럼 5일 전으로 하면 되죠. 9월 26일, 27일 그쵸? 이때부터 지금까지 이건 플러스 4.5%가 됐어요. 아이온큐는. 근데 무슨 뉴스가 있나 봐요. 아이온큐가 이렇게 그 뭐야 탑 10에 들어간 거 보면은 그 다음에 리얼티 인컴 볼까요? 리얼티 인컴, 리얼티 인컴. 요게 티커가 5구나 이게 5. 5. 요것도 5일로 보면 마이너스 3%. 근데 이게 배당이 이게 배당 얼마큼 줘요? 여기 배당이 왜 안 나오지? 디비덴드 일드가 없네요. 그래서 리얼티 인컴 디비덴드가 몇 프로 나오는지 보자. 리얼티 인컴이 지금 종가 기준 해갖고 6.28% 나와요. 6.28% 나옵니다. 네, 그 연초 대비해서 보면은 리얼티 인컴이 마이너스 23.37%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1년으로 보자. 1년으로 봐야 우리가 그 1년 배당률 6.28% 요 감안하면은 1년 동안 18.88% 원금은 깎이고 배당은 6.28%. 그러면 마이너스 18.88에서 6.28을 빼면은 마이너스 12.6 정도 되는데 그 12.6이 아니죠. 왜냐면은 배당은 또 배당세가 또 빠져요. 그럼 배당세를 또 여기다가 또 감안하면은 결국은 마이너스 13% 넘게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배당을
감안하더라도. 근데 이때 60불대의 배당률은 6.28%가 안 나오겠죠. 그러면 이때 배당률은 뭐 잘해야 한 5% 또는 4. 몇 프로 나오겠죠. 그럼 전체적으로 이거를 좀 빼면은 리얼티 인컴을 이때 샀다. 그 1년 동안 배당을 받았다 하면은 원금 마이너스 18.88%인데 배당을 감안하면 마이너스 한 16% 정도 될 것 같아요.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16%. 그럼 리얼티 인컴에 투자한 사람은 손실이 나는 거죠. 하여튼 좀 채권 시장이 불안합니다. 근데 채권 시장의 특징을 말씀드리자면은 구조적으로 채권 시장이 실은 주식 시장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구조적으로 systematically라고 얘기해요. 구조적으로 채권 시장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채권 시장이 주식 시장보다 훨씬 큽니다. 미국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채권 시장이 굉장히 중요하고 채권 시장은 원래 안정적으로 움직이는 게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근데 지금의 채권 시장의 움직임을 보면 꼭 뭐처럼 보여요? 일반 주식 시장처럼 보여요. 움직임이. 그러다 보니까는 채권 시장이 주식 시장처럼 움직인다는 거는 굉장히 불안하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불안하다는 얘기고, 불안할 때는 굉장히 조심을 하셔야 합니다. 조심을 하셔야 합니다. 괜히 뭐 이런 거 뭐죠? 뭐 TMF 이런 거에 인생 걸지 마시고 이런데 인생 거시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 혹시라도 하고 싶다면 그냥 재미삼아 뭐 짤짤이 하듯이 뭐 한 100만 원 넣었다가 뺐다가 치킨값 벌고 그 정도 하는 거지. 여기에 모든 걸 다 걸고 하는 거 아닙니다. 왜냐면은 이게 TMF, TLT 이런 걸 막 홍보한 사람들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그거를 이 차트를 막 띄우면서 이제는 뭐 바닥이다 이렇게 내려오니까 바닥처럼 보이잖아요. 뭐 1년으로 봐도 바닥처럼 이제 여기가 바닥인 것 같이 보이니까 이때 아마 많이들 얘기했을 것 같아. 이제 바닥이 왔습니다 하면서 이제 이렇게 올라갈 수밖에 없을 때 이 패턴을 보면은 이러면서 얘기를 많이 했을 것 같아. 그러면 일반 투자자들은 이걸 보면서 그래. 왜냐 차트를 보면 그런 것 같거든. 차트를 보면 여기서 반등해서 이렇게 보이거든. 근데 반등을 하게 되면은 얘가 반등도 보니까 92불에서 많게는 110불까지 올라갔어. 그러면은 몇 프로예요? 한 20% 올라간 거거든요. 그러면 계산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여기에 뭐 1,000만 원, 1,000만 원 넣으면 200만 원 버는 거고, 그 다음에 뭐 1억을 넣으면 2천만 원 벌 수 있다. 뭐 2천만 원 못 벌어도 내가 1,000만 원 벌 수 있겠다. 이런 꿈을 안고 막 샀단 말이에요. 왜? 유튜버들이 막 이런 거 뭐 좋다고 얘기하니까 이제는 바닥이다 하면서 찍찍찍 뭐 선을 그으면서 막 하니까 어때요? 멘탈이 유리 멘탈인 투자자들은 흔들리면서 그래 TLT, TMF 이런 거 사야지 하면서 투자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완전 물렸어요. 근데 문제는 물렸는데, 자 여기서 물렸는데 뭘 해요? 물렸는데 뭐 TMF 갖고 볼까요? 자 여기서 물렸는데 어떻게 해요? 제가 현실을 말씀드릴까요? 보니까 주당 4불 뭐 5불밖에 안 해? 5불밖에 안 하니까 어때요? 굉장히 만만해 보여.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오기가 생기가 어때요? 그래. 누가 이기나 보자 하고 이때부터 분할 매수가 막 시작했을 거예요. 이때 왕창 넣었다가 물리니까 분할 매수 시작해. 그건 여기까지 왔어 지금. 주님, 그 TMV 이런 거 얘기하실 필요 없어요. 그 TMV, 지난 며칠 계속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와서 뭐 TMB다 얘기하는데 그 말씀하실 필요 없어요. 지금은 이 TLT, TMF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를 얘기하는 거고 뭐 그걸 몰라서 TMB가 뭐 저기 상승한 걸 모르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 그러니까 TMB는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 이걸 얘기하는 게 이거 위험하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그 채권 시장이라는 게 예. 지금 상황을 알아야 돼요. 상황을. 이 움직임이 되게 조금 아리까리한 느낌이 있을 때는 멈춰야 돼요. 항상. 지금은 지금 채권 시장이 자기 갈 길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채권 시장의 본연의 모습을 안 보이고 있습니다. 그게 위험한 거예요, 지금. 그게 위험한 겁니다. 자, 팀케이에 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몇 개월 전에 10년물 채권 금리가 4% 밑에 3.67% 할 때 이거 4% 넘어갈 것 같다 이 얘기 한 적 있어요. 그러면서 이 채권 시장이 약간 조금 불안한 느낌이 계속 든다 그 얘기를 했었어요. 제가. 근데 이게 결국은 이렇게 채권 시장이 막 날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실은 팀케이에 계시는 분들은 크게 놀랄 일은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미 이와 관련된 뉘앙스의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채권 시장에 대해서. 그래서 팀케이 분들은 지금 채권 시장이 이렇게 움직이는 걸 보시면서 속으로는 굉장히 놀라실 거예요. 와, 그래 팀케이 때 그렇게 많은 설명을 제가 해드리고 이 얘기 들었던 게 현실화되는 게 보이면서 나름 조금 놀라움이 분명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채권 시장을 보고 이거 갖고 뭐 3배짜리 그런 ETF 이런 거 하는 거는 계속 얘기해 왔지만은 안 하시는 게 정신 건강에 좋습니다. 네, 정신 건강에 좋고요. 그 다음에 지금 굉장히 중요한 미팅이 있어요. 어떤 미팅이냐면은 오늘 유럽 시간이죠. 오늘 오펙 플러스 커미티 모니터링 미팅이 있어요. 모니터링 미팅. 그게 뭐냐면은 이 오펙 회원국들 멤버들이 모여서 지금 그 유가와 지금 지금 배럴당 얼마큼 소비가 되는지 그걸 이제 같이 모여서 얘기하는 거예요. 모니터링 하는 겁니다. 공식 오펙 미팅은 아니고 커미티에 그 사람들이 모여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또 어떠한 이야기들이 나오는지 또 유가 시장에 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굉장히 불안한 시장이기 때문에 최근에 WTI가 93불, 4불 가다가 지금 90불 밑으로 내려왔죠. 한 88불, 89불. 그리고 또 오늘 미국 시간 기준에서 90불 전후에서 계속 왔다 갔다 했습니다. 계속 왔다 갔다 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유가 WTI하고 브렌트를 보시면은 그 둘 간의 갭이 굉장히 작아졌어요. 원래는 한 3불에서 3불 50전 갭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1불 정도밖에 갭이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WTI가 더 내려가든지 WTI 아니면 브렌트가 더 올라가든지 둘 중에 하나가 일어나야 합니다. 지금 브렌트하고 WTI가 너무 가격이 비슷해졌어. 그래서 그거 방향을 보는 것도 하나의 관전 포인트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펙 플러스 미팅 커미티 미팅이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증시는 지금 마이너스 2% 크게 폭락하고 있어요. 이거는 어차피 추석 연휴 대체 공휴일 이런 거를 다 감안해서 지금 한 방에 다 반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이 한국 증시 투자하신 분들은 이제 전약 후강, 그러니까 오전에는 약하고 오후로 갈수록 강해질 거다라는 희망을 갖고 들여다보고 있을 거예요.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전약 후약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저도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그냥 제 느낌이에요. 느낌상 이게 반등을 주면서 다시 올라가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뭐 참고하시고 뭐 도움이 되실지 모르겠어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제 생각이 100% 틀릴 수도 있어요. 음. 자, 선물은 물리면 희망이 라고 하셨어요. 현물에 물려도 현물에 물려야 한다. 롤오버 몇 번 맞으면 어질어질하죠. 채권은 수익률 마이너스 심하면 본전은 불가능하죠. 했어요. 자, 할 얘기는 다 했어요. 질문 있으면 질문 주세요. 소피님도 오셨네요. 그쵸? 소피님. 소피님은 유럽에 어디 계세요? 지금 새벽일 텐데. 오펙이 중동, 오펙 플러스랑 다른 거죠? 오펙하고 오펙 플러스의 차이는요, 예, 그 오펙 멤버들이 있고, 그 중동을 중심으로 오펙 회원국들이 있고, 거기에 오펙 플러스라면 러시아도 들어가고, 뭐, 아마도 브라질이 들어가나? 뭐, 그럴 거예요. 뭐, 그, 중동 국가 이외에 다른 국가들, 아프리카 국가도 막 들어가고 그럴 거예요. 오펙 플러스가. 예. 그 회원국이 더 많아져요. 그 인터넷 찾아보면 다 나옵니다. 오펙하고 오펙 플러스의 차이. 회원국이 어디가 있나 쭉 나오고. 자, 궁금한 거 없어요? 제가 시간 내서 지금 방송 켰는데, 미국 10년물 금리가 안정화되기에는 어렵다고 봐야 할까요? 근데 안정화가 언제쯤 되느냐? 그러니까 기간이 중요하죠. 안정화는 되죠, 언젠가는. 마냥 금리가 올라갈 수는 없어요. 마냥 올라갈 수는 없는데, 언젠가 안정화 되겠죠. 근데 그 시기가 언제냐가 이제 문제죠. 메카시 하원 의장 해임은 안 좋아요. 안 좋습니다. 시장에 안 좋아요. 시장에. 하원 의장 해임이 주식 시장에 좋을 수는 없어요. 좋을 수는 없는데 그 안 좋은 부분이 시장에 얼마큼 영향을 줄지는 몰라요. 지켜봐야겠죠, 그거는. 그래서 그 지금 뭐 채권 시장이나 지금 채권의 그 분위기 이런 게 궁금하신 분들은 팀케이크 멤버십에 들어오세요. 제가 지난주에 했던 팀케이크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그림을 그려드리면서 해드렸습니다. 그거 보시면은 굉장히 많은 생각이 드실 거예요. 제가 팀케이크에서 했던 이야기는 네, 공개 방송에서는 안 합니다.
썬문님, 방송 잘 보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아유, 고마워요. 항상 감사드립니다. 아유, 저도 항상 감사드려요. 이렇게, 음지에 계시다가 가끔씩 그 양지로 들어오시면서, 채팅창에 채팅을 해주시면은, 기분 좋더라고요. 자, 오늘은 그 연휴 끝나고, 그쵸? 대체 휴일까지 쭉, 휴식을 취하신 분들은 실은 오늘 굉장히 바쁜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처리할 게 되게 많은 거예요. 뭐 카드 값도 뭐 월 말에 냈어야 하는 거 오늘 내야 하고, 또 이번에 또 재산이 있으신 분들은 또 재산세 그 명세서 나왔잖아요. 그쵸? 그럼 재산세도 다 내셔야 하고, 뭐 토지분, 그쵸? 토지분이죠, 이번에는. 재산세가 보통 1년에 한국은 두 번 나옵니다. 어, 7월 달에 건물분, 그 다음에 9월 달에는 토지분에 대해서 나눠서 이렇게 나와요. 똑같이 비슷하게 50, 50%. 그래서 그것도 처리를 뭐 해야 하고, 하여튼 뭐 오늘 굉장히 바쁜 날이에요. 저도 오전에 좀 처리할 일들이 좀 있어갖고 급히 아침 백바람처럼 막 나가서 막 처리하고, 네, 약간 그 햄버거 같은 거 하나 먹고, 네, 들어와서 방송 키고 여러분들과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자, 시장은 당분간 보수적으로 대응하는 게 좋을런지요? 시장은 대응하는 건 없어요. 시장은 대응할 필요 없어요. 저 개인적으로 얘기를 하나 하자면은, 저는 지금 오늘, 그러니까 방송 끝나고, 제가 갖고 있는 지금 달러가 있거든요. 예. 달러를 그 종합 계좌로 옮길 것 같고, 오늘 주식을 하나 살 거예요. 미국 증시에서 주식 하나 살 겁니다. 원래 예정이 없었던 건데, 어, 예상 밖에 큰 하락이 어제 나와서 매수를 해야 할 것 같아. 그래서 저는 매수를 합니다. 뭔지는 말씀 안 드려요. 근데 그 아무도 예상 못하는 분야예요. 한국은 휴일이 많아서 부러워요. 대신 미국은 9 to 5 잘 지키잖아요. 주말도 잘 지켜주고. 물론 이제 미국도 보면은 9 to 5를 하는데 대부분 9 to 6로 하죠. 네, 9 to 5, 6. 좋은 타이밍이에요. 저도 지금이 살 타이밍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요, 살 타이밍이 어떤 섹터냐에 따라서 굉장히 틀립니다. 잘 새겨 들으세요. 잘 새겨 들으세요. 어떤 섹터이냐에 따라서 굉장히 틀려요, 지금. 그거 감안해서 투자를 하시길 바래요. Fear and Greed 인덱스가 20 미만으로 떨어져서 투자한 것들은 대부분 수익률이 좋더라고요. Fear and Greed 인덱스 보지 마세요. 썬무님, Fear and Greed 인덱스 참고하지 마세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신기한 게 제 채널 같은 시간에 어떤 아이디는 버벅거리고 어떤 아이디로 들어오면 순조로워요. 왜 그런 걸까요? 저도 모르겠어요. IT 쪽은 뭐 구글이 이 유튜브가 알아서 해줘야 하는데 제 쪽에서 송신되는 건 큰 문제 없어요. 저는 이제 유선으로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전 무선으로 안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선이 끊기지 않는 한은 저는 송출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피치님 안녕하세요.
탐욕 지수가 가장 애착하는 지표예요. 그러면은 그걸로 성공률이 좋다면은 네, 보세요. 보셔도 돼요. 저는 그런 탐욕 지표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걸로 투자는 결국은 이 홀짝 놀이하는 거랑 똑같다고 봐요. 저 개인적으로. 왜냐 탐욕 지수라는 게 실은 이 빅스하고도 다 연계가 되는 거거든요. WTI 커미티 이후에 어찌 될까요? 저도 모르죠. 저도 지켜봐야죠. 거기서 무슨 얘기가 나오는지, 무슨 얘기가 나올지. 근데 이미 오펙, 사우디 쪽에서 지난번에 감산 이야기 이후로 크게 늘릴 저거는 없어 보여요. 제 생각에.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오늘 커미티에서 무슨 얘기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저 개인적인 생각은 사우디하고 러시아가 감산을 발표했었죠. 지난번에 연말까지. 그래서 사우디는 100만 배럴 하루에, 러시아는 대략 30만 배럴 정도 매일같이 감산하는 쪽을 그쵸 제시를 했었죠. 지난번에. 거기서 크게 뭐 바뀌진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자, 긴 연휴 끝나고 현실 적응이 어렵네요. 그쵸? 보통 이제 막 놀다가 일을 하려면은 쉽진 않아요. 근데 하루 정도 지나면은 금방 적응하더라고요. 소피님은 그러면 오늘 기름을 넣어야 하나? 뭐 이렇게 하셨어요. 자, 기름이라는 거는요, 유가가 오르면은 바로 그 다음날, 그 주유소 가서 휘발유 가격이 확 올라가는 거 아닙니다. 이 시차가 있어요, 시차. 시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유가가 확 내려가면은 다음날 내가 주유소 갔을 때 휘발유 가격이 확 떨어지지 않잖아요. 어제 그 가격 그대로 있잖아요. 그거랑 똑같이 그거 상관없이 필요할 때 넣으면 돼요. 다만 이제 주유를 할 때 내가 WTI가 계속 오를 것 같다 하면은 갈 때마다 그냥 가득 넣어야 돼. 가득 넣어야 돼요. 근데 유가가 떨어질 것 같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유소 갈 때마다 뭐 한 뭐 50불어치 뭐 3만 원, 뭐 2만 원 조금씩 넣는 거예요. 그쵸?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대부분 1,800원 전후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저거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 유가 보조제인가? 뭐 그런 걸 하고 있어요. 뭐 그 뭐라 하더라? 유가 지원책인가? 해서 그 세금이 어느 정도 빠져 있어요. 근데 그게 아마 조만간 끝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거 끝나면은 우리나라 그 주유소도 리터당 휘발유 기준 1,900원 이상은 될 것 같아요. 1,900원, 2,000원 될 수 있어요. 리터당. 근데 이게 리터당 1,900, 2,000원 이렇게 되면요. 벌써 달라져요. 사람들의 행동 패턴이 확 달라집니다. 1,700, 800원까지는 그나마 1,500원대처럼 쓰거든요. 그런데 이제 1,900원, 2,000원대 되면은 사람들이 확실히 기름을 최대한 아끼려고
생활 패턴이 달라져요. 생활 패턴이. 그런 걸 잘 주시해야 돼요. 그렇게 됐을 때 어디가 수혜를 받을 것인가? 그런 걸 잘 생각해 보세요. 저는 알아요. 어디가 수혜를 볼 것인지. 그래서 저는 국내 주식시장에서도 적절하게 투자를 해놨어요. 하여튼 투자를 할 때는요. 사람의 그 생활 방식이 바뀌는 그러한 그 캐털리스트라고 하죠. 그런 변화가 생겼을 때 수혜를 받게 되는 이 섹터들이 확 바뀌거든요. 그런 거를 잘 고민해서 투자 대상을 좀 찾아보셔야 합니다. 자, 일방적으로 듣기만 하다가 가끔 이렇게 소통하니까 너무 좋네요. 맞습니다. 빅스랑 비슷하게 가지요. 그러게요. 홀짝이라 마음에 좀 새겨야겠네요. 홀짝이죠. 그거는 홀짝이죠. 왜냐면 greed, fear and greed 인덱스 그 지표가 올라가면은 매수하고 그게 떨어지면은 매도하고 이렇게 되면은 홀짝이에요. 그거는 무조건. 근데 그 홀짝이 잘 통한다 싶으면은 그것도 나쁘지 않은 그 투자 전략인 것 같아요. 저하고는 안 맞지만은 썬무님께서 그게 맞다면은 그것도 나쁜 전략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이 투자에는 정석이 없어요. 정석이 없어요. 정석은 없고 자기 스타일대로 해서 뭐 수익을 많이 내면 그 장땡이잖아요. 그쵸? 그쵸? 워렌 버핏처럼 할 필요 없어요. 워렌 버핏도 나름의 철학이 있고 그 워렌 버핏의 철학이 10년 이상 내가 보유하고 있지 않을 종목은 사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런 식으로 투자하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가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벅셔 헤드웨이, 그 워렌 버핏 거잖아요. 그 헤지펀드. 얘네들 맨날 한 분기 끝나면은 13F 파일링 하죠. 13F가 누가 파일링 하죠? 13F 보통 100만, 1000만, 1억 불, 1억 불 이상 굴리는 헤지펀드들이 무조건 SEC에 공개를 해야 하는, 파일링을 해야 하는 그런 서류예요. 근데 그걸 보면은 워렌 버핏의 벅셔 헤드웨이도 맨날 어때요? 맨날 바뀌어. 뭐 지난 분기에 샀던 거 이번 분기에 보니까 다 팔았어. 말이 안 되잖아요. 워렌 버핏의 철학이 뭐예요? 10년 동안 보유하지 않을 종목은 거들떠 보지도 말아라.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아니 본인 자신이 그거를 안 지키는데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워렌 버핏이 뭐 샀다고 와 하면서 따라 샀다가는 완전히 물려버립니다. 구글이 뭘 아나 봐요. 갑자기 안 끊기기 시작해요. 주유도 분할로 했어요. 자, 9월에 GA가 어디요? GA, 조지아에 조지아, 미국의 동남부 쪽이에요. 조지아, 애틀란타가 있죠. 애틀란타. CNN 본부가 애틀란타에 있었는데 지금도 CNN 본부가 애틀란타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옛날에 애틀란타를 한번 가봤어요.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CNN 본사가 있다라는 걸 알고 있는데 그 CNN 본사가 또 뭐 딴 데로 이전했을 수도 있어요. 옛날 옛적에 CNN 본사가 애틀란타에 있었다. 하여튼 조지아에서 가장 차량 기름값으로 1200불 정도 썼는데 그래도 캘리포니아나 한국보단 덜 부담스러운 듯. 그쵸? 그쪽이 좀 저렴해요. 제일 저렴한 곳이 미국의 텍사스. 그쵸? 텍사스하고 알라스카 이런 쪽은 기름값이 상대적으로 저렴합니다. 다른 데보다. 여기서 3,000원, 한국 엄청 저렴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은
절대 금액으로 비교하면 안 됩니다. 거기 3,000원, 여기 2,000원 하면서 야, 그럼 한국이 싸네? 그게 아니고 한국과 유럽의 국가들의 GDP를 비교하셔야 돼요. 삶의 질, 소득 이런 거를 비교했을 때 소득 수준이 높은 쪽은 기름값도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뭐 미국에서 햄버거가 빅맥이 5불 한다. 5불 하면은 얼마예요? 5, 3, 15. 6,500원 정도 하잖아요. 뭐 빅맥이 5불이라면은. 근데 한국에서 빅맥은 얼마예요? 뭐 단품으로는 4,500원, 뭐 한 5,000원 정도 해요. 그럼 와, 그럼 한국이 싸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미국의 GDP하고 한국의 GDP, 그 다음에 인컴, 소득 수준, 미국의 소득과 한국의 소득 다르잖아요. 시간당 얼마 벌어요, 미국은? 시간당,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시간당 알바를 하면요. 햄버거 가게에서 알바하면은 시간당 20불 줘요. 20불. 20불이면은 시간당 27,000원 받는 거예요. 27,000원. 한국은 얼마입니까? 한국은 시간당 10,000원이 안 돼. 8,900 얼마인가 그럴 거예요. 최저 시급이.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게임 끝이에요. 거기서부터 게임 끝인데. 근데 미국은 5불이니까 6,500원. 한국은 5,000원. 한국이 싸 보이지만은 시간당 시급을 생각해 보면은 그렇죠. 미국이 싼 거죠. 그렇게 보셔야 돼요. 아셨죠, 소피님? 소피님 되게 재밌으셔. 소피님은 그 백지 상태라서 정말 주식에 대해서 공부 잘하시면은 굉장히 멋진 투자자가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든지 백지 상태에서 시작하시는 분들은 좋은 강사를 만나거나 좋은 선생을 만나면요, 정말이지 그쪽 분야에 성공할 확률이 굉장히 확 올라갑니다. 왜냐면은 하라는 대로 하거든. 가르쳐주는 대로 공부하고. 그래서 제 피아노 선생도요, 저한테 그런 얘기 합니다. 제가 피아노는 한 번도 친 적이 없었어요. 근데 제가 한 4개월, 5개월 정도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뭐 배우는 건데 그게 뭐 크게 뭐 도움은 안 되지만은 그래도 저한테 가끔씩 그 말씀하세요. 저는 피아노 친 경험이 없기 때문에 되게 잘 따라온대요. 실수를 해도 금방금방 고칠 수 있고 자기가 편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기존에 조금 피아노를 쳤던 분들 오셔갖고 피아노 레슨을 받는데 너무 어렵대요. 왜냐면은 과거에 이 습관, 이 피아노 잘못 배운 습관이 있어갖고 그것 때문에 그거 고치느라고 되게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핵심은 뭐냐? 내가 주식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나는 완전 초보다. 주식의 주자도 잘 모르겠고, 채권이 뭔지도 모르겠고, 주식도, 왜 주식이 올라가고 내려가는지 잘 모르겠다. 이런 분들은 실은, 제 채널에, 팀케이크 멤버십에 들어오셔야 돼요. 그 멤버십 얼마 안 해요. 팀케이크 멤버십 들어오셔갖고 들어보시면은, 진짜 껌값이라고 생각되실 거예요. 하여튼, 맨날 팔랑기나 하고 있고, 어디 뭐죠? 자극적인 썸네일에 막 속아갖고 막 봤다가 별거 없는 것처럼 별거 없는 거 보고 실망하고 그런 분들 계시면은 팀K 같은 거 한번 채널 멤버십 가입을 해보시고 경험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게 진짜 투자라는 게 이런 거구나. 참 이 채권 시장이 보내는 신호들이 참 이런 게 되게 많구나. 이걸 이렇게 해석을 해야 하는구나. 이런 걸 많이 배우십니다. 네, 잠시 팀케이크 멤버십 광고했습니다. 저 스스로. 네,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멤버십이에요. 이거는 보장컨대 지식을 얻어가는 멤버십입니다. 자, 버크셔 수익 별로예요. 다
보험으로 번 거죠. 햄버거 얘기를 했는데 정말 미국 사정을 잘 아시네요. 근데 잘 알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제가요, 잠자는 시간, 게임하는 시간 빼고는 그냥 미국 해외 뉴스를 엄청나게 보고 있거든요. 엄청나게 보고 있습니다. 상상조차 못할 정도로 엄청나게 봐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미국의 어디 촌동네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것까지 다 알고 있어요. 그거 쉽지 않습니다. 미국에 계시는 분들도 실은 먹고 살기 바빠 죽겠는데 무슨 뉴스까지 봐요. 그쵸? 뉴스 같은 경우는 제가 열심히 보니까 미국의 구석구석 뉴스들을 다 보고 있으니까 안 보셔도 돼. 그냥 여기 제 채널에 가끔씩 라이브 방송하면 오셔서 들으시고, 그다음에 팀케이크에 계시는 분들은 팀케이크 때 오셔갖고 그동안 중요한 이야기들이 뭐가 있었나, 그쵸? 그런 거 들어보시면은 한 주가 정말 풍요로운 정보로 막 쌓입니다. 즐거워 막. 그리고 전수현님 어서 오세요. 오랜만이에요. 야, 그래도 이렇게 제가 열심히 질문하시라고 하니까 또 참여를 해주시니까 재밌네요. 이게 이렇게 참여를 해주셔야 아, 저도 뭐 해드릴 수 있는 얘기가 좀 많아지고, 그쵸? 몰랐던 이야기도 많이 알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원래 라이브 방송의 묘미가, 매력이 거기에 있어요. 아, 전수현님은 늦게 오셔갖고 또 슈퍼챗까지 쏴주셨어요.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전수현님은 제 라이브 방송에 오시면은 그 라이브 방송 시간에 맞춰서 들어올 수 있다는 거에 대한 행운이라고 생각하세요. 전수현님은 항상 뭐든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좋게 생각하면은 다 복이 와요. 덕분에 이따가 오후에 따뜻한 커피를 마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는 아직도 지금 점심시간 12시, 오후 12시 50분이거든요. 전수님 계시는 곳은 지금 동부 쪽에 계시죠? 동부. 저녁 11시 50분쯤 됐을 것 같은데, 자, 이제 주무실 시간이잖아요. 일 마치고 귀가했는데 되게 늦게 오셨네요. 여기 동부 쪽에 계시는 분들 몇 분 계세요? 준님도, 전수현님 서부예요. 죄송합니다. 샌프란. 그러면은, 한참 좋을 시간이네요. 그쵸? 동부에 계시는 분들이 준님, 저스틴님, 그쵸? 썬님은 어디 계신지 모르겠지만, 워싱머신님은 LA. 야, 오랜만에 오셨어요. 워싱머신님 서부. 알고 있어요. 원래 캐나다에 계시다가, 내려가시잖아요. 캘리포니아 쪽으로. 다 기억해요. 워싱머신도 참 오래되신 분인데, 제 채널에. 워싱머신님, 거기 지금 미국 식당 약간 슬로우하죠? 슬로우. 어. 예전만큼 막 손님이 상대적으로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졸트가 너무 강하게 나와서 연준이 금리 한 번쯤 더 올릴 확률이 높아졌겠죠? 그쵸. 졸츠가 나왔죠? 졸츠 넘버. 잡 오프닝스죠? 일자리가 얼마큼 열려 있는지. 네, 예상보다 높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내려가던 이 졸츠 숫자가, 졸츠 넘버 한번 같이 볼까요? 같이 봅시다. 얘기 나왔으니까. 졸츠. 제가 요거 좀 띄워볼게요. 찾아갖고 띄워야 돼.
어디 있나? 요거 띄우면 되겠다. 여러분들 저거 좋아하잖아요. 그 차트. 차트 좋아하시니까 차트를 띄우죠 뭐. 이렇게 빨리빨리 이렇게 찾아야 돼요. 주식을 잘하는 사람은 빨리빨리 찾을 수 있어야 돼요. 훈련이 되어 있어야 돼요. 하여튼 이게 졸스 넘버예요. 졸스 넘버가 보면은 쭉 내려오다가 이때 올라가요. 근데 이게 2008년부터 2023년, 2022년도에 보면은 이거 올라가 지금. 여기 살짝 떨어졌다 다시 올라가요 지금. 하여튼 올라가는 추세예요 이게 보면. 하여튼 졸스 넘버가 예상보다 높게 나와서 높게 나오면은 미국의 일자리 시장은 아직도 견고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번 주 금요일 날그 잡스 리포트가 나오거든요. 그게 제 메인이에요. 잡스 리포트에 보면 U3가 있고 U6가 있어요. 이 잡스 리포트를 보면은 이제 이렇게 돼요.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팀 케이크 아니더라도 이런 건 뭐 설명 드려도 되죠. 이게 보면은 U1부터 U6까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보는 그 잡스 리포트 나오는 거 있죠. 요거는 U3예요. U3가 잡스 리포트예요. 근데 더 구체적으로 전 넓게 보려면 U6를 보는 게 또 중요하고 그래요. 여튼 그건 뭐 잡스 리포트 나오면 그때 뭐 얘기하게 되면 뭐 말씀드리고, 졸스 넘버가 일단 그 앞에서 어떻게 나올 것인지에 대한 예고를 해주는 거예요. 예고. 그러니까 이 졸스 넘버가 생각보다 다시 일자리가 많아지고 있어. 그건 안 좋은 거야. 그쵸. 연준은 이 졸스 넘버가 계속 떨어지길 원하고 있어요. 연준이 원하는 방향은 아니다. 그래서 준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졸스가 너무 강하게 나와서 연준이 금리 한 번쯤 더 올릴 확률이 높아졌겠죠? 라고 하신 거예요. 네, 저도 이것만 봐서는 그렇고 이제 잡스 리포트 나오는 걸 봐야 돼요. 자, 워싱머신님은 2, 4월에 바빴고 6월, 8월 슬로우 했네요. 손님들이 남기는 팁이 많이 줄었어요. 그쵸? 팁이 작년 평균보다 25에서 30% 줄은 것 같아요. 현금 내는 손님들도 많이 줄었네요. 예,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워싱머신님만 그렇진 않아요. 왜냐하면은 식당 하시는 분들 미국에 몇 분 계시거든요. 비슷한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워싱머신님만 지금 그런 게 아닙니다. 그 위로를 받으시길 바래요. 자, 혜진이 프리미엄님은 처음 보는 또 아이디예요. 반가워요. 꼭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 안 하셨으면 구독도 해주시면 좋겠고요. 구독하셨으니까 채팅 참여하고 계시겠죠. 자, 미국 채권이 올라가서 이번 은행의 가이던스에 영향을 얼마나 줄까요? 그게 되게 좋은 질문이에요. 굉장히 좋은 질문입니다. 일단은 이 채권 금리가 올라가면은 은행 섹터에는 많은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보시면 특히 지방은행, 지역은행, 이거 ETF가 있죠. KBW라고 있거든요. KBW, 인베스코 KBW 뱅크 ETF. KB 어디 있어? 이건가? 그러니까 KBW 리저널 이거 아닌데? KB인가? KBW인 걸로 알고 있는데. KBW 이거죠. 이거. 뭐 많아. 여기 있네요. 끝에 있네요. 나스닥 리지널 뱅킹 인덱스. 이걸 보시면은 지금 완전히 그냥 박살났어요. 그냥 박살났어요. 5일치거든요. 여기서 쭉 이렇게 내려왔어요. 근데 이제 채권금리가 이렇게 제가 채권금리 얘기 많이 했었죠. 앞전에 우리 방송
앞에서 얘기 많이 했어요. 이렇게 막 주식처럼 움직일 때는 굉장히 불안한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 지금 막 망가진 거예요. 망가졌는데 이렇게 망가지게 되면요. 이제 은행들 실적 발표가 다음 주 금요일부터 시작됩니다. 자, 실적 시즌 다음 주 금요일부터 다시 시작이에요. 너무 재밌지 않아요? 예. 미국 주식은요, 1년 내내 실적 발표하다 끝나요. 중간에 한 달 정도 쉬고 또 실적 시즌이야. 바빠. 미국 주식 되게 바빠요. 여하튼, 바쁜데, 이제 그 실적 시즌 스타트를 보통 이제 금융주들이 스타트를 끊습니다. 예전에 실적 시즌은 알코아가 시작을 했었어요. 알코아가 뭐죠? 알루미늄 관련된 회사죠. 근데 이게 확 바뀌어갖고 금융주가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주 금요일에는 뭐 JP 모건, 뭐 시티, 웰스파고 얘네들이 아마 실적 발표하고 그 다음 주는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 뭐 골드만삭스, 모건 스탠리 뭐 이런 애들이 쭉 하고 그 다음엔 또 지역 은행들이 실적 발표할 거예요. 근데 지금 채권 금리가 요동을 치고 있기 때문에 가이던스가 지금 혜진이 프리미엄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이던스의 영향을 줄 거예요. 근데 얼마나 줄 것인지에 대해서는 수치화를 제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가이던스를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을 것 같아요. 가이던스를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숫자가 있는 게 아니니까, 그쵸? 네. 황재영님, 엄지손가락 이렇게 위로 올리시고, 운전 중이라 좋은 방송 끝까지 못 듣고 나갑니다. 나중에 들으시면 돼요. 나중에 들으세요. 그러시면 됩니다. 자, 또 뭐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질문 주시고, 지금은 1시간 한 것 같아요. 1시간 했으면 많이 한 것 같고, 또 동부에 계시는 분들은 또 주무실 시간이에요. 왜냐면 이제 동부 시간도 이제 그쵸, 11시 59분 정도 됐을 거예요. 자,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뭐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해 주시고 꼭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슈퍼챗 쏴주신 전수현님 너무 감사합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